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6월 달인데, 벌써 6월 4일입니다, 여러분. 6월 4일, 6월 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이제 4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번 달에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명운이 달린, 한국 증시의 명운이 달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결정짓게 되는, 완전 100% 결정은 아니지만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분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번 달에. 자, 어떤 내용인지 한국경제에서 나온 소식. 자, 한국 증시의 명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달렸다라는 한국경제에서 나온 소식. 자, 이번 달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이야기한 나온 내용인데, 자, 한국은 홍콩보다 더 많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보다 더 높은 구매력을 달성을 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죠. 이탈리아를 이미 추월을 했고, 그렇지만 MSCI의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투자 잠재력이 손상이 됐다. 이는 증시 저평가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디스카운트는 어쩔 수 없다. 왜냐?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쟁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그 논리를 완전히 반박하는,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됐죠. 대만하고 바로 중국과의 관계인데, 대만 증시가 전혀 관계없이 고퍼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지금, 그래서 이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만도 선진국 증시는 아닌데 근데 왜 고퍼가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재벌 집단 이렇게 해서 어떤 투명성, 그 다음에 주주 가치 제고, 그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한국 증시의 명운이 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입니다. 이 편입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다 보니 경제 규모에 비해서 증시가 과소평가됐다는 이유 때문이죠. 단기적으로 증시 부양에 효과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이 이제 드디어 탐나는 선진시장 지위를 얻는 시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 자금 관리자들은 다시 어떤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이 소식은, 사실 국내 소식은 좀 긍정적인 게 많이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 소식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 보시는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내용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건 제가 그 영상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블룸버그는 한국이 MSCI의 선진국 이 지위의 증시 명운을 걸었다는 어떤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진국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MSCI는 6월 22일 날, 이번 달입니다, 연례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선진국 편입 후보군으로 분류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6월 8일 먼저 공개가 됩니다. 최종 통과할 때 실제 반영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번 통과가 되면 실제 반영은 2025년 5월 달 정도 돼야 이루어져요. 아직 통과가 되더라도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자, MSCI는 1992년 한국을 신흥국 지수에 처음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1992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인데, 이때 우리나라가 신흥국 지수에 처음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선진국 지수 승격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이제 선진국 편입을 위한 조건은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주식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시장 접근성, 이 세 가지인데 한국은 뭐 경제 규모나 아니면 주식 시장 규모는 충족이 됐지만 시장 접근성은 좀 미흡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MSCI가 개선을 요구한 이 외환 시장 개방 문제, 그 다음에 배당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이나 영문 공시, 이런 거에 대한 제도를 지금 개선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 뒤로 지금 MSCI 선진국 편입에 필요한 금융당국 차원의 자본시장 개편을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공매도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건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지급 투명성 제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간소화, 이건 지금 거의 됐고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 도입, 이것도 추진 중입니다.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MSCI 선진국으로 편입이 될 경우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을 촉발하게 되고 기업은 주주 친화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여러분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이 이 MSCI 선진국에 들어가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MSCI를 추종하는 대형 펀드 등 이 자본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가 되고요. 당연히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겠죠.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배당 정책, 투명성, 이런 것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한국이 MSCI 선진국에 편입이 된다면 주식시장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이제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증시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코스피 지수의 대세 상승을 위한 추가 연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블룸버그는 MSCI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되는 것을 대학 스포츠에서 빅리그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빗대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하고 싱가포르 은행의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MSCI 신흥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 규모는 1조 8,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조 됩니다. 2,400조. 자,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는 거의 한 4,615조 원. 그래서 이 신흥시장에 비해서 이 MSCI 같은 게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화되면 약 500억 달러 정도가 신규 유입될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5조입니다. 65조. 삼성전자 거의 2배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비해서 그냥 또 저점 고점 이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상승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한 40% 50%는 아마 삼성전자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국의 FTSE와 이 뉴욕의 S&P 다우존스 등도 MSCI 지수를 참고한 지수를 별도로 운영을 하죠. 따라서 MSCI 선진국 편입의 효과는 상당히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사실 분류가 되고 있어요. IMF는 매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 경제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을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고소득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S&P라든지 FTSE
이런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들도 일찌감치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이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1997년부터 한국을 이제 선진 시장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걸쳐 선진국으로 향하는 문턱을 경험을 많이 쌓아왔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산이다,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인도에 이어서 4위 정도의 신흥국 지수 안에서도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